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월트 디즈니는 1923년에 설립하고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피노키오, 신데렐라, 피터팬 등 모를 수 없는 다양한 캐릭터들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1966년에 창업주 월트 디즈니가 사망하고 1970년도부터 1980년도 초까지 시도한 여러 영화들이 흥행에 실패함으로써 경영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인 조직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CEO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직책에 상관없이 서로 이름만 부른다든지 컨셉 개발 담당 부서장 같은 임직원의 명칭을 할리우드 분위기에 어울리게 디즈니랜드 프로듀서로 바꾼다든지 기존의 관료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줄였고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 알라딘 등 히트 작품이 잇따라 나오면서 90년대에 디즈니 전성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M&A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 중심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디즈니 스튜디오는 성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타겟층을 공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거나 인수함으로써 디즈니 자체 컨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시도를 합니다. 1984년 터치스톤 필름을 만들고 시스터 액트, 아마겟돈, 샹하이 나이트 등의 영화를 연달아 성공시키고 디즈니 스튜디오에서도 나니아 연대기, 내셔널 트레저, 캐리비안의 해적 등 연달아 히트를 칩니다. 성공적인 M&A를 통해 달달한 맛을 본 디즈니는 당시 3D 부문에서 성장하고 있는 픽사를 2006년에 74억 달러, 약 9조를 주고 인수합니다. 그리고 토이스토리 3,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라따뚜이, 월리, 카 시리즈 등 많은 작품을 히트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마블을 4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9천억에 인수하고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10년에 걸쳐서 MCU의 역사를 만들고 날지 못하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줬습니다. 참고로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인피니티 워 두 영화로 디즈니는 48억 달러, 약 5조 9천억에 가까운 수입을 만들었고 캡틴 마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블랙팬서, 아이언맨 3 7영화 모두 영화당 1조 2천억을 돌파하는 수입을 벌여들였습니다. 2012년에는 루카스 필름을 41억 달러, 약 5조 원에 인수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스타워즈까지 디즈니 패밀리에 포함시킵니다. 디즈니랜드를 포함해 디즈니의 여러 사업부의 기반은 바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안 디즈니는 여러 컨텐츠를 모으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고 스타워즈 역시 이미 인기가 많은 컨텐츠 중 하나로서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고 4편의 스타워즈 영화를 만드는데 2015년에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서 20억 달러, 2016년에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10억 달러, 2017년에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에서 13억 달러, 2019년에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서 10억 달러. 마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타워즈를 통해서도 뽕을 제대로 뽑습니다. 디즈니는 영화 사업부를 넘어서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부를 확장하는 전략도 세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전에 비해 TV 채널들이 많아진 것과 지금은 화석이 됐지만 비디오 같은 당시 집에서 볼 수 있는 기기들이 증가하면서 영화 관객 수와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CEO였던 마이클 아이즈너는 미래는 영화관이 아니라 가정용 엔터테인먼트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홈 비디오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ABC 방송을 1996년에 인수하게 됩니다. ABC 인수는 다방면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첫째, 인수 금액. ABC 방송사를 190억 달러, 약 23조에 인수하게 됐는데 이 금액은 당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그만큼 큰 거래였던 거에 비해 협상은 1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이클 아이즈너와 ABC의 대주주인 워렌 버핏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ABC의 방송 시스템은 디즈니의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시너지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았습니다. ABC 인수를 토대로 미디어 네트워크라는 사업부를 만들고 관련 M&A를 계속합니다. 2년 뒤 1998년에 ABC가 80% 지분을 갖고 있었던 스포츠 채널 ESPN을 인수합니다. ESPN은 미국 스포츠 전용 케이블 채널로 미식 축구, 프로야구, 농구 등 미국 스포츠 인기 종목의 굵직한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고 UFC도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처음 인수 제의를 시작으로 2019년 작년에 드디어 21세기 폭스까지 인수합니다. 인수 금액은 713억 달러로 하나로 무려 87조 9천억에 이릅니다. 디즈니가 인수한 자산은 21세기 폭스 영화 스튜디오, 폭스 TV 스튜디오와 더불어 엑스맨, 판타스틱 4, 데드풀, 아와타 등 캐릭터 저작권을 포함해 FX,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케이블 방송권, 그리고 유럽의 스카이 방송 지분 30%, 그리고 OTT 플랫폼인 훌루의 지분 67% 등이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 시장은 소비 변화에 따라 스트리밍 전쟁이 시작했다고 과언이 아닌데 디즈니는 작년에 출시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훌루와 ESPN 플러스로 무장했고
있고, 앞으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와 같은 대형 업체들 간의 스트리밍 전쟁 속에서 어떤 모습의 맞다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디즈니랜드는 현재 영업 중단 상태이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디즈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위기에 처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듯이 디즈니는 인수합병을 통해 지금까지 다양하고 가치 있는 컨텐츠 재산들을 모아왔고 앞으로 더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찾아온 위기를 디즈니가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이 됩니다.